여러분, 버섯 좋아하십니까? 이 버섯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아주 혐오하지도 않는 그냥 보통의 음식인데 버섯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버섯에 대해서 갑자기 왜 저 사람 버섯 얘기하냐 하실 텐데, 그 왜 가끔 그런 뉴스 있지 않나요? 산에서 버섯을 캐서 그거를 먹었다가 저기 독버섯이어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동네 마트에서 파는 버섯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에서 나는 버섯보다 이마트에서 파는 버섯이 더 좋다는 말씀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약 다 드셔보셨죠? 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먹는 약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자기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이 커지고 관련된 부분의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개 이 분야에서 그 수익성이나 매출을 논할 때는 제일 흔하게 나오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이쪽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경기의 침체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사람들이 약을 이용하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최근에 보면은 신약 개발 이슈로 굉장히 증시에서 요란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뒤에 제약이니 바이오니 이렇게 붙여놨지만 무슨 통신 부품을 하던 업체, 지금도 이제 그쪽 매출이 훨씬 많은데 엉뚱하게 무슨 제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도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거래소에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그 명칭을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것,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신약 개발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규모는 굉장히 커졌는데 약을 대부분 뺏긴 약, 카피약이라고 하죠. 그거 위주로 만들고 장사를 그냥 대충 한다. 원래 약이라는 게 새로 딱 만들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신약이 개발되고 이제 등등등등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정말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얘기이고 이상한 얘기입니다. 마치 산에 있는 버섯이 정말 귀한 버섯이고 그게 몸에도 엄청 좋은 거니까 동네 마트에서 파는 버섯은 그거는 싸구려 버섯이고 진짜 버섯은 야산에서 캐내는 버섯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죽거든요. 신약은 굉장히 깐깐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임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죠. 그게 이제 실험이 되겠는데
그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임상, 일상, 이상, 상상, 삼상. 세 단계가 통과가 되고, 통과가 돼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그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트로 치자면 마트에 진열이 될 수 있는 상품인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의사의 처방이 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의사가 새로 만든 신약을 환자에게 바로 처방을 해서 뭐 매출이 이루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존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데 이 약 하나 먹으면은 한 방에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성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약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그 치료 과정에서 그 약이 뭐 기존의 치료 과정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신약이 개발돼서 그 신약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신약은 지난 1999년인가 8년인가 SK케미칼에서 그 국내 최초의 신약이 개발이 됐고요. 지금 30개의 신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 신약이 30개인데 이 중에 대부분은 지금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든 비용과 시간,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 그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뭐 업계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3천억 내외 정도가 든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큰 돈과 깐깐한 과정과 성공한다고 해서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 일에 조그마한 회사가 그 제품을 뭐 행사한다?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무슨 바이오, 무슨 뭐 셀 뭐 해서 그런 제약회사들 많이 있죠. 제약회사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의 주가가 좋아진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서 원래 그 상장 기준이 안 되는 건데 그쪽 관련한 업체는 기존 업체보다 굉장히 그 상장 과정을 단축을 시켜서 일종의 특혜를 이제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뭐 냉정하게 보면은 뭐 무슨 대학에 무슨 연구실 하나 그거 쓰는 업체가 막 그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피해는 잘못된 기업을 산 투자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뭐 국내 그 보건의료업계에 없던 새로운 히트 제품이 만들어져서 뭐 한방에 그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이쪽 업종의 냉엄한 현실을 먼저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사, 매출이 1조가 넘는 대형사, 1조에 육박하는 뭐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ST, 녹십자 이런 업체들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업체는 신약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해서 설령 뭐 한 3천억을 날렸다고 쳐봐도 이 업체는 안타까울 뿐이지 그 업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코스닥 업체들이 신약 개발 이슈로 무슨 임상 이상에 성공했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행, 대웅제약, 동아ST,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이 6개를 제외한 제약회사가 신약으로 뭘 하겠다라고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집중을 한다면 그런 업체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